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 U-23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8강전에서 호주를 꺾으며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연장전 없이 정규 시간 안에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무려 6년 만에 4강 진출입니다. 숨막히는 명승부를 기대하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민이 있었습니다. 요즘 양쪽 다 축구 팬들의 관심이 많이 식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토트넘이 리그 18위 팀을 상대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팬들에게 거의 외면받다시피 한 U-23 아시안컵 한국과 호주의 8강전에 집중해야 할지 콘텐츠 방향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결국 대한민국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하늘이 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에 0대2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이 이란을 꺾는 대이변을 연출하면서 한국이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좀 민망한 상황이죠. 많은 팬들은 차라리 빨리 탈락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관심을 거두었고, 오히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의 경기들이 스토리도 있고 경기력도 훨씬 좋습니다. 사전 전승, 4경기 연속 선제골, 매 경기 득점까지 이어가며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반면 한국은 이란과의 무승부, 약체로 평가받던 레바논에게 허용한 실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전 무득점 패배까지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아의 강팀이라면 일본처럼 21세 이하 선수들로 나와도 압도적인 기록으로 이겨줘야 응원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한국이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U-23 아시안컵은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전승 행진, 이란의 8강 탈락, 개최국 사우디의 탈락, 중국의 호주 격파, 레바논의 이란 승리, 그리고 요르단이 일본을 잡을 뻔했던 경기까지. 정말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한국의 상황 역시 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력이었지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 오히려 호주를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겼을까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믿고 있던 에이스 강상윤이 첫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며 결국 소집 해제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결국 4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꼬여도 정말 너무 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박지성 없이 치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겼느냐? 레바논전에서 보셨죠? 이번 대회에서 한 경기 최다 득점 1위는 일본의 5골이고 그 다음이 바로 한국의 4골입니다. 세트피스로 첫 골을 넣었고 다시 세트피스로 두 번째 골, 박스 안 패스 플레이로 세 번째 골, 그리고 또 한 번의 박스 안 패스 플레이로 네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슈팅 수가 적어서 답답해 보일 뿐이지 고급 축구를 하려다 망한 거지 중국처럼 공격 자체를 못하는 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과 호주의 8강전을 앞두고 먼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8강전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중국의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중국은 무실점으로 버틴 뒤 승부차기 끝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중국을 상대로 슈팅만 20개가 넘었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탈락했습니다. 우승 후보를 꺾었으니 이건 분명 기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과 중국의 맞대결이 성사됐죠. 그리고 나머지 8강전 4경기 중 3경기가 모두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연장전 없이 호주를 잡아낸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죠. 호주는 피지컬이 워낙 좋습니다. 유럽팀 같은 체격 조건을 갖고 있죠. 하지만 스피드만큼은 한국 공격수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제발 점유율만 높이지 말고 슈팅 좀 때리자.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라인업이 공개됐을 때 대한민국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한 번도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백가원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겁니다. 매치 정보상으로는 파이브백처럼 보였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포백에 가까운 운영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의 전력이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호주에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투지가 달랐습니다. 다만 그 투지가 너무 과해지다 보니 호주 선수의 상의를 잡아 끌고 늘어지다가 거에 벗겨버릴 뻔한 장면도 나왔죠. 경고를 받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호주의 역습으로 한두 차례 위기가 있었고 퇴장까지 나올 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다행히 오프사이드가 먼저 선언되면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한국의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8강전에서 또 무득점으로 끝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대한민국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고퀄리티 선제골이 터지고 맙니다. 중원에서 올라온 롱볼을 우리 선수가 터닝 동작에 이은 발리 로빙 슛으로 연결했고 그대로 슈퍼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터치를 한 번 더 하거나 뭔가를 더 만들어 보려다 실망을 줬을 텐데 이번에는 다이렉트 슈팅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죠. 공격수들아, 제발 슈팅 좀 해라. 선제골의 주인공은 백가원이라는 선수입니다. 올해 19살, 부산 아이파크에서 프로 데뷔한 유망주죠. 오른발이 주발이고 스피드가 강점인 전형적인 공격수입니다. 감독이 백가원을 선발로 기용했고 그 믿음에 제대로 보답했습니다. 형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읽어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간간히 역습으로 이기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비 조직력이 꽤 안정적이었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여러 차례 성공시키며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전반 37분 아주 큰 논란 장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수비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태클이 들어갔는데 볼에는 닿지 않았고 이후 손에 공이 맞았습니다. 이를 본 중국 국적의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허탈한 순간이었죠. 다시 보기로 봐도 페널티킥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호주 선수들 역시 누가 차느냐를 두고 이야기할 정도로 확신에 찬 분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득점을 쉽게 올리는 팀이 아닌 만큼 이 장면은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VAR 체크가 길어지더니 주심이 직접 온필드 리뷰를 보러 가더군요. 이러면 페널티킥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혹시 퇴장까지 주려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페널티킥이 취소됩니다. 호주 선수들은 당황을 넘어 황당해했고 벤치 역시 멘탈이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냥 고마울 뿐이고 이 부분을 억지로 감싸고 싶지는 않습니다. 호주 스포츠 신문 일면에 실려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이었죠. 그렇게 전반전은 대한민국이 1대 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됩니다. 전반 기록을 보면 슈팅 5개, 점유율 65%. 하지만 이건 아직 4강 확정이 아니라 4강 가능성이 열린 것뿐입니다. 전반 내내 보이지 않는 위기가 많았던 만큼 한 골을 지키며 편하게 갈 수 있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실제로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호주가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게도 공간과 기회가 생길 거라 봤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호주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